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의 치료에서 그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혈당의 수치를 보고 어떤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뇨의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는 당뇨가 10년에서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 A1C를 책정해 보면 좋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자주 굉장히 안 좋은 A1C 8, 9, 1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자신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아니면 그 A1C 그 숫자가 엉망으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당뇨의 초반에는 그 혈당을 체크할 필요도 없다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아침에 공복 혈당을 한번 재는 걸로 그 혈당 수치의 조절을 하는 가이드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 혈당 수치 그리고 그 혈당 수치가 가지는 의미와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초반에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당뇨의 치료 그리고 여러 약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신이 인슐린을 한다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할 말은 굉장히 딱 한 가지 컨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당뇨 수치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루를 계속해서 당을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하냐면, 자, 당뇨 수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치가 높다. 그러면은 정상 사람은 아침에 식사 전에 이 정도 나왔다가 아침밥을 먹고 올라가고, 그렇죠? 점심밥을 먹고 올라가고, 저녁밥을 먹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 우리가 당뇨가 없는 사람, 정상인에서는 그 공복 수치가 125 이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치가 125 이하인데,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도 20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0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정상인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만약에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복 수치가 126을 넘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맥시멈으로 올라간다는 거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뇨가 오래 진행이 되면, 그리고 아니면 환자가 조절을 하면 두 가지 양상을 좀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양상으로 식사 전에도 높고, 식사 전에 높은데 식사 전에 비해서 식후에는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전에는 정상인데 식사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여 밑에까지 안 나올 수 있지만 요 정도 때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형상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 포인트를 하는 거는 식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식전에는
정상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식전에는 뭐 220이고 식후에도 250, 요 정도로 살짝만 오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1C가 8.5가 됐다. 두 사람이. 그리고 당뇨가 똑같은 기간 동안 뭐 15년 동안 똑같은 조건에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은 식전에 이제 그 120, 뭐 100에서 시작을 했고 식후에 보니까 300까지 올라가고, 한 사람은 200이었는데 식전에, 식후에 보니까 뭐 250까지 밖에 안 올라갔다. 자, 그럼 이 두 명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당뇨를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의사가 여기서 인볼브가 안 됐다면, 그러면 똑같이 평균 수치가 똑같이 나왔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식단이 아침 먹고 나서 바로 됐는데 100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식단을 지금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아침에 200인 사람이 더 열심히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자, 왜 그 말을 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뭐 어떤 것들은 좀 스킵이 됐고, 모든 사람을 커버한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대부분을 보면 아침에 120이었는데 뭐를 먹고 확 올라가는 사람은 식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당뇨를 제대로 조절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을 먹고 있다면 약 때문에 100까지 지금 식단에 내려놨는데 식사를 마구 하니까 3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면 의사는 식사를 조절하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이 사람이 식사를 조절해야 될지 약을 올려야 될지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알으려면 환자가 식전과 식후를 재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당뇨가 좀 많이 심해지신 분들을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자면, 그분은 아침에 란터스를 하루에 한 번씩 맞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까지 오고, 그런데 300,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재니까. 근데 클리닉에 와서 보니까 350이에요. 아침에 100이었는데 아침을 먹었대요. 샌드위치를 드셨대요. 자, 그 샌드위치가 문제였죠. 물론 샌드위치 하나만 가지고 350까지 가는 사람들은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적인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냥 그 정도까지 아닌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런 스타일이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350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180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 180까지만 올라간 음식들이 좋다는 얘기죠, 자기한테. 그리고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일기 써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써오신 분들은 2주 있다 오실 때, 닥터 조가 이거 써보라고 했더니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 말을 먼저 저한테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분은 그냥 쪽지만 던져주겠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걸 먹을 때 350까지 올라가고 어떤 걸 먹을 때는 180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를 180을 올라가는 거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아침에 200에서 시작해서 식사를 하고 230까지밖에 안 올라간 사람, 그러면 230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식사를 적게 하고 조심해서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지금 약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약을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24시간을 다 내려주는 약을 처방을 해서 200이 100까지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180까지, 170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분들은 약을 24시간 전반적으로 내려주는 약을 하면 식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게 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리는 약을 이렇게 확 올라가시는 분한테 이 상황에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저혈당이 빠지는 약을 안 추가하면 괜찮겠지만 저혈당을 인슐린이나 글리메프라이드 같은 설포닐유리아 약을 하면 인슐린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요. 그러면 아침에 100이었고 식사를 하고 300까지 올라가시는 분을 그런 약을 해버리면 아침 공복이 100이 아니라 60까지 떨어져서 저혈당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설포닐유리아를 줬다가 저혈당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죠. 제가 2주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에서 혼수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부인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으로 만나뵌 분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슐린을 안 하고 글리메프라이드를 들으셔서 글리메프라이드를 이걸 드시면서 메폴민도 드시고 제누비아도 드셨는데 인보카나가 다른 약이 추가가 되면서 글리메프라이드 때문에 저혈당이 빠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벌써 3번째 응급실을 입원하게 되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 약을 딱 끊으니까 바로 예전처럼 혼동이 오는 일이 한 번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약을 추가하지 않았어도 좋게 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식단을 조심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식단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100에서 300까지 올라가시는 분은 식단 조절 아니면 다른 오늘 오신 분은 벌써 란턴스를 20유닛인가를 하시고 있어서 10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오시니까 350 식사하시고 아침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란터스라는 인슐린은 24시간 전반적으로 내려주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란터스, 트레시바, 이런 레브미어 이런 약들은 24시간 전반적으로 천천히 해서 인슐린을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내려주죠. 그러면 여기서 란터스를 추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유닛을 350을 보고 안 되겠다. 올리자. 그래가지고 란터스를 20에서 30으로 올렸다. 그럼 아침에 100이 60, 50까지 떨어지면서 그런 저혈당 증세가 일어나고 심하면 이제 응급실까지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란터스까지 두고 계시는데 샌드위치 하나로 3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드시는 게 별로 없죠. 솔직히 샌드위치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빵이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빵 반쪽 먹었는데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당에 센시티브하고 당뇨가 20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심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빵 반쪽짜리를 먹었는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더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물론 그 탄수화물을 빼고 계란이나 고기류나 다른 단백질 쪽으로 옮겨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350 이 정도까지 빵 한 반쪽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는 약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약은 갑자기 밥을 먹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짧게 올라가는
그 혈당을 내려주는 약을 따로 드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벌써 인슐린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short acting 인슐린이라고 해서 노볼록, 휴말록, 뭐 이런 regular 인슐린이라고 해서 short acting, 그러니까 짧게 작용하는 인슐린이 따로 있는데 그 약을 식사 전에 투여를 하셔서 다시 찌르셔서 란터스 같이 똑같이 찌르는 건데요. 그렇게 찌르셔서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만 잠시 내려주는 약을 해서 100에서 350까지 가는 그거를 잠시 내려주고 점심 때 또 확 올라가는 거를 잠시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식사 전에마다 short acting 그리고 짧은 작용을 하는 인슐린을 따로 맞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이 200 그래서 밥을 먹고도 230, 240 밖에 안 되신 분은 란터스, 트레시바, 레버미얼 같은 롱 액팅 인슐린 24시간 전반적으로 내려주는 약을 더 올려서 200을 100까지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200에서 아침에 시작하신 분은 그런 롱 액팅으로 24시간을 내려주고 숄트 액팅으로 하는 분은 식사 후에 많이 올라가시는 분만 따로 그렇게 해야 저혈당이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컨셉은 좀 인슐린까지 하시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안 하셔도 혈당이 굉장히 조절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따로 더 중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혈당이 인슐린을 안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초기나 중반에서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간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약 하나 두 개만 드시면서 자기가 100인데 3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사가 엉망이라는 거기 때문에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200에서 250까지 이렇게 당뇨약 하나 먹고 있는데 그렇고 있다. 그러면 당뇨약을 2개나 3개로 먹는 약으로 올리고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A1C나 당뇨 조절이 얼마나 안 되냐에 따라서 먹는 약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고 인슐린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당뇨를 치료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신 분, 그리고 며칠 전에 오신 분, 그리고 병원에 혼수 상태로 빠지셔가지고 오셨다가 제가 그 약 하나 끊어가지고 좋아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이 제가 좀 여기서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저혈당에 빠지셔서 몇 번을 그렇게 혼났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딱 그런 것처럼 아침에 별로 높지 않고 확 올라가요. 300, 350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저혈당이 빠지니까 그러면은 이 롱 액팅 인슐린을 끊으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항상 이분이 저혈당이 빠지니까 밤 12시에 초코파이, 케이크 이런 거를 먹고 주무시는데요. 그런 분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드시지 말고 인슐린을 끊어보면 올라가니까 그걸 조심해서 식사도 조절하고 최소한 저혈당을 빠뜨리는 걸 방지한 후에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런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고,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약을 먼저, 저혈당이 빠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혈당 빠져서 그렇게 혼수 상태처럼 오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혈당이 빠지지 않게 약을 5유닛밖에 안 드시니까 그럼 그걸 끊고 다른 약을 합시다 해서, 근데 식사 조심하세요 했는데 식사를 조심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돌팔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슐린을 끊었으니까 혈당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시는 분이 거기다가 케이크를 먹고 주무시면 400 올라갑니다. 400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이머전시를 가시겠죠. 그럼 이머전시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해요?
왜 450이나 되는데 어떤 의사가 인슐린 끊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면 그 의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내가 경화가 벌써 그 저혈당에 몇 번을 빠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의사도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식전에만 맞게 숄더 액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건데, 무턱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머전시 의사는 어떤 사람이 이런 450을 인슐린을 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불신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고혈당에 빠지니까 또 인슐린, 그 24시간 전반적으로 내려주는 인슐린을 또 과다 투여하게 되고, 그러면 또 저혈당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100 이렇게 되신 분이 350까지 하면 숄더 액팅을 써야 되고,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면 저혈당에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뭐 다른 의사에 비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들의 기본적인 MD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의사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고, 내과 의사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내과에서 하도 환자들을 빨리 보고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뭐 공복 혈당만 딱 가져오고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그냥 그거대로 막 처방을 하다 보니까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환자 인포메이션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솔직히 명의는 당뇨에 대한 명의는 자기가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자기가 믿는 의사가 명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요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거 믿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모든 사람들이 밥을 일정하게 똑같이 먹지를 않고 저혈당 한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케이크 먹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고혈당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신의 의사가 믿는 의사가 있으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저혈당에 빠졌으니까 요거를 끊으면 괜찮을 거다. 약간 고혈당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저혈당이 무서워서 막 케이크를 먹는 그런 행동을, 이 약을 바꿨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고혈당에 빠질 거니까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의사를 믿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저 돌팔이다, 다른 의사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의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세컨 오피니언, 떨드 오피니언 하게 되죠. 제가 의사로서 저 혼자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의사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일리 있는 거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닥터 조만 하나 나도 알고 다 알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못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를 하고 하면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또 모든 사람들을 올 때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만든 거니까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쫙 해가지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계속 반복돼서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진짜로 지금 당뇨가 있으시고 저혈당에 빠지셨던 분들은 여러 번을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뇨의 이 이야기를 저번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명의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돌팔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은 저를 보러 이제 안 오시겠지만, 그러면 저를 오셔서 제가 명의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명의와 돌팔이는 백지장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특별히 저 혼자만 아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요거를 요렇게 했을 때 너무 뭐 약이 세다 해가지고 휙 가면 다시 돌려놔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본 의사는 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요 하고 딱 끊으면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가면 백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고 의사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너무 올라가니까 또 의사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는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맞춰줘야 되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갈 때마다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절을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의사는 없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이고 직접적인 환자분의 치료는 각자의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